보험 대리점 이직을 준비하면서 수수료율은 소수점 자리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시상 금액도 비교했고 정착 지원금 조건도 따졌습니다. 입사 당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월급 명세서를 들여다보다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수당이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때서야 입사 전 상담에서 아무도 먼저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험 설계사님이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함정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항목들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설계사님들이 뒤늦게 후회하는 유지율 규정과 각종 시상의 시차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직하고 1년 뒤에야 알게 되는 것들. 유지율 규정은 왜 처음에 보이지 않을까요? 이직 초반은 누구에게나 활기찬 시기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의욕적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 시기에 유지율 규정은 아직 설계사님들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방금 넣은 계약이 1년 뒤, 2년 뒤에 얼마나 유지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지율이란 쉽게 말해 내가 체결한 보험 계약이 일정 기간 후에도 해지되지 않고 유지되는 비율입니다. 보험 대리점은 이 유지율을 기준으로 설계사님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지율이 높으면 약속한 수수료를 그대로 받고 유지율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수수료에서 일정 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결과가 이직 직후가 아니라 최소 1년, 길게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새로운 조직에 완전히 뿌리를 내린 상태입니다. 이직을 되돌리기도 쉽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애매합니다. 입사 전 상담에서 본인이 체크하였거나 분명한 설명을 들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지율 규정, 대리점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많은 설계사님들이 유지율 규정은 어느 대리점이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해보면 대리점마다 규정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유지율 구간에 따른 수수료율 차등 적용이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유지율이 다소 낮더라도 수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입니다. 반면 특정 유지율 기준을 설정해놓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엄격하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곳도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어떤 대리점에서는 손보 기준 18회차 유지율이 90% 이상이어야 약속한 수수료율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지율이 89%가 되는 순간 전체 수당에서 5%가 차감됩니다. 1%의 차이가 전체 수당의 5%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 규정을 입사 전에 알았다면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심지어 유지율 구간에 따라 수수료에서 5%, 10%, 20%까지 삭감하는 정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입사 후 1년이 지나 수수료 명세서를 통해 처음 알게 된다면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하기 어렵습니다. 시상 정책도 대리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유지율 규정과 함께 많은 설계사님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시상 구조입니다. 시상은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수수료 외에 추가로 받는 인센티브입니다. 많은 설계사님들이 원수사에서 지급하는 시상은 모든 보험 대리점에서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원수사에서 대리점 본사로 내려오는 시상 재원이 있고 대리점 본사가 이것을 설계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급하느냐는 각 대리점의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대리점은 이 시상을 설계사에게 투명하게 전달하지만 어떤 대리점은 본사나 관리자의 몫으로 상당 부분을 가져갑니다. 실제로 동일한 보험사에 동일한 상품을 판매했는데 어떤 설계사님이 근무하는 대리점에서는 이걸 15회차 시상을 합쳐 800에서 1000%를 받는 반면 또 어떤 설계사님이 다니는 대리점에서는 이걸 60%가 전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리점은 시상도 수수료율과 연동하여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즉 수수료율이 60테이블이면 시상도 원수사 시상의 자료의 60%를 받는 방식이지요. 이러한 차이를 이직 전 상담에서 미리 확인했다면 아마 설계사님의 선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요즘은 시상금이 계약 수수료보다 더 높은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시상은 더 이상 덤으로 받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실질 소득을 결정하는 핵심 항목이 된 것입니다. 왜 관리자는 이것을 먼저 말해주지 않을까요? 설계사님들이 가장 억울하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리자는 유지율 규정과 시상 구조를 알고 있었는데 왜 입사 상담에서 먼저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악의적으로 속이려는 관리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입사 상담에서 관리자가 주로 다루는 주제는 수수료율, 정착지원금, 고객 DB 지원 같은 것들입니다. 설계사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항목들이고
이 주제만으로도 상담 시간이 충분히 채워집니다. 당장 체감되지 않는 유지율 규정이나 시상 세부 구조를 굳이 꺼낼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만약 자신의 조직이 유지율 규정이나 시상 구조 면에서 타사보다 불리하다면 관리자 입장에서 그 내용을 먼저 꺼내는 것은 스스로 불리한 패를 내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리크루팅에 장애물을 만들 이유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침묵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정보 격차의 피해는 고스란히 설계사님이 짊어지게 됩니다. 관리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설계사님은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투명한 조직을 고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직할 때 모든 규정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험업계의 수당 규정은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입사 전 단 몇 번의 상담만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선택 기준은 바로 투명성입니다. 수당 규정을 묻기 전에 먼저 꺼내 보여주는 조직, 규정을 문서로 공개하고 전산에서 세부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조직, 블로그나 홈페이지 같은 공개 채널에서 수당 규정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조직. 이런 조직은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명한 조직에서는 1년 뒤에 갑자기 수당이 줄어드는 일이 없습니다. 유지율 규정이 있다면 입사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시상 구조도 처음부터 명확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생기는 손해는 알고 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알매 기회를 이직 전에 만드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이직의 시작입니다. 하나라이플의 파트너스 본부는 투명함에 대한 철학이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지율 규정과 시상 투명성의 문제, 하나라이플의 파트너스 본부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하나라이플의 파트너스 본부는 수당 규정 전체를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입사를 검토하는 설계사님이라면 누구든 상담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와 보면 알 수 있다는 방식이 아닙니다. 입사 전에 모든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 파트너스 본부의 원칙입니다. 시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트너스 본부는 원수사와 대리점 본사에 지급되는 시상을 가공 없이 설계사님께 투명하게 전달합니다. 관리자의 몫으로 가져가거나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구조가 없습니다. 내가 판매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시상이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는지 하나라이플 앱 전산 시스템을 통해 설계사님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지율 규정에 대해서도 파트너스 본부는 원수사가 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대리점 자체적으로 추가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별도의 유지율 구간을 설정해 수수료를 삭감하는 방식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가 1년 뒤에 갑자기 깎여 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파트너스 본부가 지키려는 약속입니다. 수수료율, 시상, 유지율 규정까지 입사 전부터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모든 설계사님에게 직급이나 실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당률을 적용하는 공정한 구조. 이것이 하나라이플의 파트너스 본부가 이직을 고민하는 설계사님들에게 자신있게 먼저 보여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직은 단순히 회사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년간 내 소득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수수료율 숫자 하나보다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조건들을 먼저 들여다볼 줄 아는 눈을 갖추는 것, 그리고 조건들을 처음부터 투명하게 보여주는 조직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보험 설계사로서 오래, 그리고 제대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네이버에 파트너스 본부를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설계사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